안녕하십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잠시 후 신년 국정연설을 발표합니다. 비상경제정부 체제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기 전에 김경준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 국정연설이 평소보다 좀 빨라진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신년 국정연설이 1월 23일이었으니까 오늘은 1월 2일, 약 20일 이상 빨라진 겁니다. 각 부처 업무 보고도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예년보다는 3개월 이상 앞당겨진 건데요. 경제 위기 속에서 1분 1초라도 아껴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감이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언급 중에 보면 자신 없는 사람은 떠나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습니다. 강하게 추진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정 운영의 속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정 운영의 파워 상당히 최근 들어서 강력해졌습니다. 엊그제 공공기관 업무 보고에서 자신 없는 사람은, 개혁에 자신 없는 사람은 떠나라는 말을 2번 연속해서 강조를 했었죠. 네. 그래서 그 연초에 들면서 내각 개편 그리고 청와대 개편, 인적 쇄신과 함께 그 각 분야의 개혁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속도도 중요하고 다 좋습니다만 방향성이 중요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관건은 방향이죠. 정확한 방향 설정이 중요한데요.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에 돈이 들고 투자를 늘리고 그리고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얘기 중에 녹색 성장이라는 표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녹색 성장 중에서는 4대강 살리기가 그 핵심인데요. 일각에서 대운하 추진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새해 벽두부터 제가 이렇게 국민 여러분 앞에 선 것은 경제 위기 속에서 국정을 어떻게 펴나갈 것인지 단 하루라도 빨리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실 정부는 지난 연말부터 새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부처별 업무 보고도 3개월 이상 앞당겨 미리 받아서 올해 예산이 예년보다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국회만 도와주면 국민 여러분의 여망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면서 저는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경제 위기는 도대체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나와 우리 가족의 살림살이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이 가진 이러한 걱정이 바로 저에게는 금년 한 해 국정을 설계하는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시작을 그 어느 나라도 그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은 그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 무역 규모가 축소되고 있고 미국과 유럽, 일본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선 것은 2차 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위기를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는 물론 우리 학위에 달려 있습니다마는 세계가 어떻게 함께 협력하느냐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강력한 국제 공조를 통해서 모두 함께 통화의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모두 함께 재정 지출을 대폭 확대하고 모두 함께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시장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다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터지자마자 정부는 국제공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300억 달러의 한미 통화 스와프를 성사시켰고 많은 전문가들이 안 될 것이라고 했던 한일 간 300억 달러, 한중 간 300억 달러의 통화 스와프도 성공적으로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추가로 확보한 외화 유동성이 1,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환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국제공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도 물밑에서 세계 각국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 어려운 가난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녀 교육에 힘썼듯이 지금 당장의 위기도 극복해야 하지만 위기 이후에 올 미래를 함께 대비하는 것이 올바른 국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이러한 관점에서 2009년 새 국정 운영의 4대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상경제 정부를 구축해서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하겠습니다. 둘째, 민생을 촘촘하게 살피는 따뜻한 국정을 펼치겠습니다. 셋째, 선진 인류국가를 향한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녹색 성장과 미래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위기 앞에 머뭇거려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대안 없이 비난만 하거나 방관자로 머물 때가 아니라 적극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경제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총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비상경제 정부 체제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에 걸맞는 국정 쇄신도 계속 단행해 나가겠습니다. 매일매일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고 실천하는 데 1분 1초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시장에 돈이 돌게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은행의 2조 이상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은행이 기업과 가게에 대한 대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자본을 늘려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11조 이상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하다가 문제가 생긴 데 대해서는 사후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곧바로 시행하겠습니다. 투자가 살아나게 하는데도 비상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위기일 때 투자하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투자 확대를 위해 감세와 규제 완화, 서비스 산업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경제계와 힘을 합쳐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저부터 팔걷고 나서겠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상반기의 예산 집행이 60% 이상 이루어지게 하고 그 혜택이 지방과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경제 운영에서 일자리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일자리를 지키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연말 저는 새해 청년 일자리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니 정부가 앞장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모든 부처가 함께 노력해서 우선 7만 개의 청년 인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고
앞으로도 더 좋은 일자리를 얻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국제 경험을 갖게 해줄 연수와 취업 프로그램인 글로벌 청년 리더, 미국에서 18개월 동안 일하면서 배우는 웨스트 사업도 시작됩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